네. 자, 이제 주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전략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장 모닝 토마토 투자 자문 박준현 운용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용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참 시장이 좀 민감하다. 저도 좀 약간 공감되는 게 미국 선물 시장 계속 시장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어요. 네, 그렇죠. 전혀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 나스닥 선물 시장의 영향을, 장중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거죠. 네, 맞아요. 네. 실질적으로 나스닥 시장이 좀 올라와 왔지만은, 나스닥 시장이 넷플릭스 실적 부진 때문에 네. 그게 좀 빠지면서 선물 시장에서 우리가 거래되고 있을 때 마이너스 그 1% 가까이 좀 하락을 했으니까 네. 그 영향을 국내 시장에서 좀 반영을 하면서 넷플릭스였군요. 그렇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소폭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네. 장중에는 약간 좀 변동성이 있었었어요. 그렇죠. 약간 다르더라고요, 방향성이. 코스피 같은 경우 702포인트 정도, 2702 정도까지 네, 네. 장중에 18포인트, 16포인트 정도까지 하락이 좀 나왔었으니까 네, 네. 결국은 16포인트 정도 하락할 때는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선물 매매에 따른 등락입니다. 프로그램이요. 이게 지수가 어제 저점이 10시 한 반 정도에 나왔는데 그때 외국 투자가들이 장 초반부터 선물을 매도하기 시작을 하면서 네. 4,120억 정도까지 선물을 매도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결국은 종가는 373억 매수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그래도 하락해서 그래도 낙폭을 좀 만회를 하면서 장기 플러스까지 나왔지만은 그렇죠. 상승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이제 선물 시장에서 약간 매수 전환된 부분도 있었지만 최근에 그래도 외국인 수급이 조금씩 좀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죠. 현물 같은 경우 많지는 않았지만 이제 매수를 하면서 800억 원 그렇죠. 8,9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 정도 됐어요. 이틀 연속 매수를 했습니다. 1,000억은 네. 넘어가지는 않고 있는 쪽이지만은 반면에 삼성전자는 어제도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다. 하루 만에 또 그러더라고요. 어제도 190만 주 정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좀 매도가 중요한 부분인데 좀 보시면 네. 결국에 외국인은 계속 전기전자에서 안 좋게 보는 건가요? 이게 보시게 되게 되면 지금 언제부터 팔고 있냐면 주로 이게 3월 25일부터 팔고 있거든요. 3월 25일부터 지금 계속 팔면서 대신 누가 사느냐? 개인 투자가들 어제 300만 주 샀어요. 이게 이제 누적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올해 1월 달부터 삼성전자의 그 매매 주체별로 본다 한다면 개인이 1억 3,500만 주 정도 샀으니까 외국인이 5천만 주 팔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기관 투자가들이 8,700만 주 팔았는데 개인이 다 샀는데 금액으로 보면 보통 주를 거의 9조 원 샀고 우선주를 한 1조 원 정도 샀으니까 약 10조 원 정도 샀습니다.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산 게 보면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대형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평균 1조 원 넘게 사고 있는 쪽인데 제가 시장을 얘기할 때 지금 대형주 장세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사자고 그러시잖아요. 반대로 갔네요. 완전. 이런 흐름인데 결국은 무슨 말이냐?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 시장의 방향은 삼성전자가 결정한다. 근데 삼성전자가 돌아서야지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요. 돌아설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부터는 삼성전자하고 종합주가지수는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봐요. 사이즈도 있고요. 지금까지는 올해 들어서는 삼성전자가 종합주가집에서 한 15포인트, 15% 정도 아마 아웃퍼폼 할 겁니다. 아니, 언더퍼폼 할 겁니다. 성과 자체가 안 좋은데 지금부터는 거의 비슷하게 간다. 소외는 받지는 않을 거다. 결국 무슨 말이냐. 결국은 그래서 삼성전자가 돌아서야지 지수도 올라가고 그렇죠. 지수가 올라간다,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는 자체는 외국인 매도가 일단락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외국인 이거 갖고서 계속 사고 파니까. 근데 여전히 삼성전자를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쉽게 지수 반등이 안 나온다. 대신 이제 어제 지수가 전체적으로 매수로 돌아섰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쪽을 샀느냐. IT는 계속 팔면서 정제자 삼성전자 팔면서 사는 쪽은 있거든요. 어디 쪽이요? 최근 들어 조선주 많이 사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음식료 쪽 많이 샀고 철강하고 그다음에 운수장비 쪽에 이쪽에 다른 거 사고 있네요. 그렇죠. IT를 팔아서 다른 쪽을 사고 있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는. IT에 대한 관점이 외국인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삼성전자의 외국인 시각 자체는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어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차트 좀 보면서 어제 소폭 하락을 했는데 보면 소폭 하락했지만은 윗꼬리를 닫고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 이제 장중에 시장이 좀 떨어지면서 16포인트 정도 떨어진 시점에서 환율이 1241원 정도까지 올라섰거든요. 근데 이제 지수가 낙폭을 줄이면서 돌아서니까 환율도 떨어졌는데 이제 그 시점에서 미국 시장의 나스닥 선물 시장은 하락을 했지만은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0.5% 6% 정도. 간밤에도 하락했으니까 오늘은 좀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예, 그렇죠. 예, 요즘 그런 그런 생각이 걸 보면서 어제 예, 이제 예, 예. 달러 인덱스가 109점 거의 101원 정도까지 근처까지 갔거든요. 아, 그랬군요. 예, 제가 화요일 날 방송에 체크했을 때. 예, 근데 어제 이제 거의 100.03 거의 100 무너지기 직전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예, 이제 달러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제 원달러 환율도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어제 장대 음봉과 함께 또 직전 고점인 1244원 아래에서 네. 음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환율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다행이네요. 네, 그렇게 본다면 외국인 수급이 좀 더 개선될 여지는 오늘부터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100억 원대 말고 한 1000억 원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렇다고 저는 외국인 투자가 수급은 개선되겠지만 주식은 많이 안 산다. 다만 매도에서 조만간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 충분히 그 정도 삼성전자도 관점. 예. 있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어제 업종으로 보면 음식료, 그다음에 철강 자동차 제지 업종이 상승을 했어요. 그렇죠. 음식료 업종이 어제 독보적인 상승 움직임이 나타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따 이제 음식료 업종 제가 점검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반면에 이제 제약 업종이 좀 안 좋았고, 그다음에 조선주가 어제 현대중공업이 상당히 위아래 등락이 좀 컸어요. 네. 장중 플러스 나왔다가 현대중공업 조선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관심이었기 때문에 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음봉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추세 자체는 약간 살아있는 부분이지만은 이게 음봉 나온 이유 자체가 어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조선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가 2개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전방산업이 선행지표인 해운업종 해운유림지수가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쪽이고 조선업종이 수주 모멘텀 쪽 둔화되면서 여전히 그 원가와 관련해 가지고 후판 가격이라든가 원재료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가지고 실적 자체는 부진할 거다. 이런 또 부정적인 전망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네. 주가 상승과 함께 조선업종에 대한 시각 자체는 개인적으로 현재부터는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주가도 많이 올라왔고 그렇죠. 시장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수주 모멘텀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원재료 가격 안정과 관련된 그런 또 부분들이 선행 좀 돼야 될 텐데 해운업종 지수 하락이 멈춰야 될 것 같고 네네. 참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여전히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쪽인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제 수급이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가 나왔거든요. 차별하네요. 삼성중공업은 가장 조선업 중에서 회피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했으니까 굳이 매매한다 한다면 그래서 여전히 간다 한다라도 현대중공업이 먼저 앞서갈 가능성이 큰데 현대중공업이 증권사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자체가 16만 원에서 18만 원대 이상 없거든요. 네. 이게 16만 원 어제 15만 6천 원, 8천 원까지 왔기 때문에 다 왔네요.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어제 상대적으로 여전히 부진했는데요. 그나마 그래도 IT 소부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의료기기 내에서 제한적인 종목별 섹터 내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온 차별화 장세했다고 봐야 될 것. 반면에 네. 넷플릭스 주가 하락과 관련해서 엔터 관련 종목들 하이브가 어제 5% 넘게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그다음에 J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엔터 종목들이 그다음에 게임 종목들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안 좋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유매들 그렇습니다. 중심으로 해서 어제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 최근에 단기간 10% 가까이 좀 넘게 떨어졌거든요. 전반적으로 게임 종목들이 컴투스는 선전하고 있지만 컴투스 홀딩스라든가 유메이드라든가 종목들이 단기간에 한 고점 최근에 한 달 내에 한 20% 떨어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전동성이 큽니다. 예,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또 코로나 엔데믹과 함께 약간의 피해주는 인식이 좀 되면서 부정적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네네. 어제 시장의 특징이었던 것 같고요. 반면에 어제 이제 시장의 특징은 다시 쌍차 인수와 관련된 종목들이 또 전면에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3파전, 4파전. 예, 그렇죠. 어제 이제 쌍차 인수 같은 경우 3파전도 이제 악정이 좀 된 것 같죠. 예. KG그룹하고 쌍방울하고 그다음에 파비디언 PF인가? 예, 그렇죠. 세 군데 참여한 것 같은데 어제 거래대금 1위가 삼성전자였고 2등이 상한가 들어간 KG 스틸이었습니다. 또 KG 쌍방울도 거군요. 예. 쌍방울도 거래대금이 광림이라든가 그런 게 급증했고 어제 이제 거래대금 중에서 10종목 중에 보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는 다 쌍차를 중심으로 한 사료 관련 종목들이 거래량이 집중이 좀 됐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특징 종목 쪽에서 보시기에는 음식료 쪽이 어제 많이 떴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이 곡물 가격 상승과 함께 음식료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쪽인데 네.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많이 오른 것 자체가 크라운 제과입니다. 크라운 제과가 무려 43%. 예, 그렇죠. 이번 주만입니다.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크라운 제과가 43% 정도 올랐고요. 야. 그다음에 사조 산업, 대상,
오리온, 사조 대림, 네. 풀몬까지 6, 7% 정도 상승. 네. 대부분 CL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어제 3% 넘게 큰 상승을 종목이죠. 하면서 네. 주간 단위 5% 가까이 상승을 하는데 사료 관련 종목들이 상승 이유 자체가 최근에 이제 곡물 가격 상승과 관련해 가지고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소비자 정관화. 예. 그다음에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 종목인 것 같은데 그 크라운 제가가 예. 상한가를 가면서 다른 음식료 쪽에 아마 투자 심리를 좀 회복시킨 게, 시킨 게 그렇게 봐야 아닌가. 이게 되는군요. 크라운 제가 주가 상승을 좀 봐야 되는데 크라운 제가 주가 상승 자체는 아마 이 크라운 제가의 회장이 네. 윤 씨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관련도 테마로 뒤늦게 좀 부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 같은데 네. 이 종목이 이제 올라가면서 다른 걸 끌고 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음식료 관련 종목들이 이제 방어적인 성격으로 시장을 주목을 받을 만합니다. 일부 이제 작년도부터 곡물 가격 상승했기 때문에 작년도 하반기부터 음식료 같은 경우는 일부 가격 인상 효과가 좀 반영이 됐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실적으로 좀 보시게 되게 되면 관련 기업들이 현재 실적 시즌에 1분기 실적을 좀 봐야 되는데 실적 잘 나왔습니다. 잘 나오게 전망됩니다. 음식료는 본래 이제 변동성이 크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무겁죠. 예상치에 부합하는 무난한 실적입니다. 어닝 쇼크도 없고 어닝 서프라이즈도 없고 이 CL 제일다다 같은 경우도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 전망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대체적으로 현재까지 발표되는 종목들이었지만 예상치 부합하는 무난한 실적이 나올 거라는 전망인데 음식료 관련 종목들 이제 밸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밸류를 보게 된다면 CL 제당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이 PER이 올해 예상 실적 무난하게 나온다 그랬으니까 10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CL 제당이 주가 싸죠. 원래 그렇죠. 음식료 업종은 방어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네. 업종 대표적인 CJ 제재당 같은 경우 최소한 12배 이상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통해서 CL 제재당이 가장 싸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 종목이 좀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 그다음에 음식료 종목들은 이제 방어적인 성격이니까 안정적으로 보신 분들은 뭐 대상이 주가 싸죠. 어제 대상도 주가 많이 떴거든요. 상당히 싼 종목도. 그다음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화요일날 같은 경우 특징주 쪽에 제가 사조 대림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사조 대림을 주목을 하라. 사조 대림 같은 경우도 주가 쌉니다. 그래서 방어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현재 시장에서 충분히 음식료 관련 종목들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관심은 제가 보기에는 CJ 제재당하고 대상하고 네. 또 중소형 종목 중에 사조 대림 같은 경우 사조 대림하고 크라운 제가는 작년 실적 기준이거든요. 네. 사조 대림 같은 경우 PR이 4.8배밖에 안 됩니다. 진짜 싸네요. 제일 싸네요. 매출이 1조 넘어간 회사고 사조그룹 구조조정 효과로 인해 신호 효과를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들 관련 종목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몇 개만 볼까요? 특징 좀 몇 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특징은 앞서 이제 철강주가 주가 많이 떴다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강간 주식들입니다. 제가 화요일 날그 종목 추천할 때도 강간 주식 중에서 제가 금강공업을 보면서 추천해서 제가 언급해 드렸지 않습니까? 다 가는 건 아니고. 어제 이제 강간 종목들 중에서 하이스틸이 가장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는데 하이스틸이 뭐 금강철강 중소형 종목들 금강철 어제 철강 상한가더라고요. 하이스틸 차트를 좀 보고 계시는데 치솟네요. 그래서 이제 관광 관련 종목입니다. 천연가스 관광 관련 종목이고 최근에 뭐 러시아 에너지 금수 조치와 관련해서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쪽인데 수혜주군요. 관련해서 뭐 휴스틸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시간에 추천해 드렸던 세아제강이죠. 네. 세아제강도 목표가 도달하셨죠. 그렇죠. 도달을 했고 제가 월요일날 제가 화요일날 AS 해드리면서 그렇습니다. 18만 원까지 봐도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장중에 17만 8천 원까지 갔어요. 거의 했어요. 더 거기서 그러니까 순식간에 화요일 대비해서 저까지 20% 올라간 건데 더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일단은 실적 대비해서는 세아제강 더 갈 수가 있습니다.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관간 종목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주가 자체가 좀 싸니까 그렇게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 시장의 자체가 원재료 가격 상승과 관련 종목들입니다. 그렇죠. 에너지 가격. 그래서 이제 현대 비엔지스트를 좀 보고 계시는데 여기는 어디랑 연결된 건가요? 이 종목도 제가 한번 추천해 드렸었죠. 니켈 가격 급등 관련 추천해 니켈 가격입니다. 니켈 가격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장중에 10만 불 넘어섰다가 거래 정지가 당해서 그랬죠. 계속 떨어지다가 지금 한 3만 3천 불이거든요. 그랬는데도 작년 연말에 2만 불이었기 때문에 지금 70% 정도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현대 비엔지스트들과 관련된 그다음에 한금에스트라든가 이 회사들은 니켈 가격 상승에 따라서 실적은 확실히 좋아집니다. 거의 실적 자체가 80% 이상 연동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도 현대 비엔지스트의 주당 EPS가 4,500원대인데 올해도 니켈 가격이 70% 정도 연초 대비 작년 연말 대비 올랐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작년도 주가 수준으로서 쌌지만은 올해도 니켈 가격 상승에 따라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전히 이들 관련 종목들
스테인리스 강 회사들, 현대비즈니스라든가 한금에스트라든가 어제 잘 한금에스트도 봐야겠네요. 한금에스트 차트를 볼까요? 어제 한금에스트도 음봉이 좀 나왔거든요. 급등했다가. 그랬군요. 근데 여전히 주가 자체가 쌉니다. 시장 자체가 원자재죠. 이런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네네. 무림 PMP도 마찬가지예요. 제지 쪽도. 제지 펄프 가격 상승. 이게 원재료 가격 상승. 이게 어제 시장 요즘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원재료 가격 원자죠. 상승과 네, 관련된 그러네요. 종목들입니다. 사료 관련 종목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다음에 캠트로닉스가 제가 이 시간에 언급해 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주가 부진한데 네. 어제 주가 올라간 자체가 반도체 필수 소재 감광액이 재고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반사이익을 기대할 거다. 그런 또 재료인데 예상한 이제 케미칼 회사거든요. 본래 네. 이 종목 모멘텀 자체는 배터리 하재 사업과 관련해서 첨가제를 그렇죠. 공급한다는 것 때문에 불안나게 2차 전지 소재 관련 기업으로 평가를 받았던 종목인데 여기도 반도체네요. 또. 예, 네. 그렇죠. 반도체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과 관련된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인데 네. 이 종목은 계속 지금 주가가 1,500원 갖다 밀리거든요. 네네. 1,500원을 돌파하면 주가는 12,000원 정도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1,500원 정도 돌파 여부를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9,800원 만 원대가 저점이니까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KG 스틸이 앞서 얘기했다시피 쌍용차.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어제 이런 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거 사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KG 그룹이 쌍차 인수에 유력한 후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가능성이 크고 실질적으로 돈도 있고. 그렇죠. 근데 다른 쌍방울이라든가 앞서 파비리엄 P인가요? 예. MOU이기 때문에 의향서이기 때문에 인수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봐야 부담 되는데 근데 없네요. 제가 보기에는 KG 그룹은 확실하게 인수합니다. 왜냐면 KG 스틸이 과거에 동부제철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KG 그룹이 인수하면서 살렸죠. 성공적으로 네. 회사가 본래 이제 KG 그룹이 M&A로 성장한 회사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적극적으로 KG 그룹 쪽에서 인수에 나서지 않겠다. 그래서 시가총액 2조 원짜리인데 어제 상한가 들어갔어요. 상한가 들어간 이유 자체가 철강업황의 분위기도 좋고 네. 그런 영향도 미친 게 아닌가. 근데 이런 인수와 관련된 부분 자체는 단기적인 시가이다. 그 정도로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어제 시장의 특징은 네. 대형주는 전반적으로 부진했지만은 중소형 종목들 중심의 종목 장세가 상당히 여전히 눈에 띄었다. 그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은 지금 계속해서 대형주를 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또 박준현 운용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중소형 쪽에서 답을 찾자. 어떻게 보면 엇갈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 전략도 이런 부분에 좀 더 구체화시켜 보겠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여전히 그 글로벌 시장의 미국 시장의 흐름 자체는 네. 긴축에 대한 우려감은 지속이 좀 되고 있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과 힘겨루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적밖에 볼 게 없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실적입니다. 경제 지표 미국은, 자체는 당장 개선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아니니까 최근 들어 그렇죠. IMF 쪽에서 경제 성장도 하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세계은행에서도 그렇고. 세계은행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경은 단기적으로 이제 실적이에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 실적에 따라 등락이지 않습니까? 어제 그렇죠. 넷플릭스 때문에 오늘 나스닥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았고 네. 35% 떨어지지 않습니까? 충격이거든요. 35%는 급락이죠. 넷플릭스가 320달러였는데 200불 초반까지 하루만 떨어졌으니까 한 500억 달러 날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변동성이 크니까 나스닥 예. 시장 성장주 갖고 계신 분들 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수학입니다. 내 주식도 이렇게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성장주가 가치 주는 게 안 떨어지는데 그런 게 경계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오늘 또 테슬라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네. 시간에 실적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또 올라갔고, 반대되는 아마 시간에서 나스닥 시장이 상승하지 않겠는가. 어제 이제 국내 시장 자체는 나스닥 선물시장 하락 부분 자체를 반영했기 때문에 네. 오늘 시장 자체는 자체적으로 완만한 반등 흐름이 전개된다. 다행이네요. 이게 등락 구간의 연장이다. 완만하게 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국내 기업들도 오늘 내일부터 본격적인 실적입니다. 이제 실적이 뜸한데 아침에 네이버가 실적 발표했습니다. 네. 네이버도 성장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쇼크거든요. 3,400억 가이던스인데 3,000원 나왔더라고.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카카오라든가. 그래서 제가 성장주들은 일단 실적이 따라가야 된다. 그렇군요. 그렇게 우리가 성장주는 그렇게 빠지진 않겠지만은 주가 가기가 쉽지 않다는 너무 거죠. 기대만으로는 보지 그래서 말자. 실적을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시장의 방향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돼 삼성전자 수급 자체가 점점 좋아질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가능성 있고요. 시장보다는 종목이고요. 제가 시장을 얘기할 때 여전히 중소형 종목밖에 대안이 없다. 그냥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제가 외국인 수급을 기대할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게 되면 앞서 이제 삼성전자의 외국인 투자가들, 개인 투자가들 중심으로 매수를 했다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올해 시장 자체가 중소형 표를 보시게 되면 중소형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대비해서 보게 되면 그러네요. 3월 달부터입니다. 제가 3월 달부터 한 건데 연초부터 더 그런 상태고 그러네요. 예. 코스피는 지금 0.3%인데 코스닥 시장은 5%를 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내에서 네. 대형주냐, 중형주냐, 소형주냐. 좀 더 쪼개셨어요. 자, 보시게 되면 코스피 대형주는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0.4%. 예, 근데 중형주가 4%, 소형주는 압도적으로 높죠. 그러니까 수익 내려면 이쪽으로 가라앉는. 네, 그렇죠. 시장 자체 유동성이 안 좋으니까. 만약에 그렇죠. 예. 대형주를 산다는 자체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유동성이 좋아진다는 전제인데 현재 그거- 지금 금리 인상기이기 예. 때문에 아. 유동성이 좋아지진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러자
가급적 그다음에 철강주를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철강주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네. 조선주가 주도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철강주도 보시게 되게 되면 중소형 종목들이 압도적인 상승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근데 지금 대형주 성격의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이 못 가요. 근데 못 가는 이유 자체가 실적이 안 좋냐? 아니거든요. 커서 그렇죠. 예, 커서. 네. 밸류로 수급이 안 따지면 들어온다. 포스코가 주가 쌉니다. 중소형 철강주보다. 아, 근데 수급이네, 그러면. 근데 안 사주는 수급입니다. 거네. 그래서요. 아. 예, 그래서 가급적 네. 업종 내에서 네, 네. 중소형 종목들 중심의 장이 펼쳐진다. 그렇게 좀 시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업종은 뭐 제가 어떤 쪽입니다. IT도 봐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종목지, IT 그 반도체 장비 쪽에 투자와 관련된 네. 이쪽에. 그다음 철강은 여전히 제가 좋게 보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철강 쪽에 네. 오늘도 아마 중소형 철강주들이 상당히 흐름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를 잘 봐야 돼요. 네, 중소형 네. 어제 앞서 제가 뭐 휴스틸이라든가 뭐 하이스틸 얘기했지만은 어제 다른 중소형 철강주들 뭐 부국철강, 문배철강 종목들이 금강철강 종목들이 급등했거든 시간에. 네네. 오늘 이쪽이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건자재, 건설보다는 건자재거든요. 네. 그다음에 상사 주식도 원자재 쪽이니까 이 시간 언급했던 LX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이라든가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현대 코퍼레이션이라든가 실적 괜찮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뭐 리오품 관련 쪽은 의리 쪽이라고 좀 말씀 좀 드렸고, 네. 그다음에 IT 소부장, 2차 전지도 차별하거든요. 모빌리티, 네. 자율전과 관련 쪽이 종목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실적밖에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국내에서 이제 곧 실적 발표를 하니까 이쪽에서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세요. 오늘장 포인트는 지금 실적이기 때문에 앞서 이제 포인트 자체가 대형주가 못 간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대형주는 중소형, 실적 네. 발표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네네. 실적 좋게 나와도 못 가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삼성전자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근데 그러면 그들 종목들이 실적 좋게 나오면 그 아래에서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들을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내가 그 종목은 가이던스가 없기 때문에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네. 내가 협력 관계 위에 있는 회사가 모 회사가 좋으면 자회사가 좋아질 수 있는 따라서 그런 좋아지죠. 예.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게 되게 되면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포스코가 실적이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못 네. 가는데 다른 철강주도 좋을 거고요. 근데 포스코가 실적 좋은 이유를 봐야 되는데 포스코가 좋은 자체가 철강 부분도 있지만은 연결과 관련해 가지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실적 좋을 거다는 전망이 있고, 그다음에 시너지. 포스코 에너지 비상장 그렇죠, 회사가 그렇죠. 좋을 거다는데 포스코 에너지 회사가 어떤 예, 회사냐면 발전사입니다. 발전사. 그러면 발전사와 관련해 가지고 전력을 한전에 납품하는 네. 그런 어떤 한국전력이 이제 어닝 쇼크가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네네. 한국전력 어닝 쇼크가 나왔지만 수혜를 받는 종목이 있습니다. 한국전력 어닝 쇼크가 나온 자체는 발전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민자 발전해서 높은 가격에 사주다 보니까 S&P가 급등했기 때문에 그렇죠. S&P 단가 상승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추천했던 SGC 에너지라든가 이건 에너지라든가 그런 종목들. 그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LG전자라든가 LG솔루션의 실적이 좋아지면 LG전자는 주가 못 가지만은 LG전자 협력 관계에 있는 종목. 협력 관계를 찾아야 되는군요. 이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못 가지만은 가기 위해서는 투자 모멘텀이 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삼성전자 네. 투자 얘기 나왔지만은 조만간 인수위원회 쪽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와 관련해 가지고 세제 지원이라든가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뭐 장비 공언했죠. 쪽에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장비. 그래서 오늘 관련해 가지고 네. LG전자라든가 LG전자 에너지 솔루션 실적 고정과 관련해 가지고 협력 관계 종목 신성 델타 테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쪽으로 엮여주셨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 포인트는요? 예산은 LG그룹입니다. 부시 집안이 대주주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LG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2차전지 성장과 함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만 LG가 안 붙었군요. LG전자 실적 좋은 부분 자체가 네네. 다른 부분도 있지만 전장 부분 자체가 올해 실적 기대 상당히 좋거든요. 작년도 LG전자가 전장 사업 부분에서 9천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근데 올해는 흑자 전환이거든요. 그렇군요. 이 회사가 이제 전장 사업도 진출합니다. 빨리 전화. LG전자의 가전 쪽에 달린 부품에다가 2차 LG 에너지 솔루션의 폴란드 쪽에 배터리 팩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미국에 진출할 미국도 법이 나올 것 같고요. 최근에 회사가 이제 LG 전장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회사를 PCB 인터코라든가 그다음에 PCB 회사를 전장 PCB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기판 회사. 그 기판 회사를 인수했다는 거죠. 최근에 기판이 잘 나가는데 맞아요. LG전자의 어떤 향후에 전장용 진출대 어떤 전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일단 회사 LG전자의 가전 부품의 성장과 LG에너지 솔루션의 2차 전지 성장, 그다음에 LG전자의 향후에 전장 사업 부분이 주력 사업이 될 건데 그에 따른 성장 모멘텀을 확대할 수 있는 회사 실적 전망을 밸류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전망치 보시게 되게 되면 실적이 성장이 가파릅니다. 매출이 보시다시피 2020년도에 4,900억인데 작년도에 7,000억, 올해 거의 1조 원 가까이 될 것 같고요. 앞자리가 확확 바뀝니다. 바뀌죠. 이게 실적이 주가가 좀 못 올랐어요. 최근 들어서. 그렇군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슈 때문에 1월달에 잠깐 고점 찍었다가 그래서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
현재 주가는 거의 최근에 14,000원대 저점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안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부담 없네요. 에너지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소재 관련 종목들이 이제 가격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그 가격 메리트 아래 있는 종목들을 찾기 시작한 쪽인데 부품 종목들. 네. 장비와 부품 종목에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가격 매수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목표 주가는 18,000원 정도, 손절 가격은 최근에 종가상으로 14,000원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14,0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박준영 운용님께서는 오늘 6시에 저녁에 배워야 산다 하시고 또 공개 방송 이어서 하신다고 합니다. 참 힘드시겠습니다. 오늘 7시 10분부터 공개 방송 되는데 주제 어떤 겁니까? 예, 배우에 산다 6시, 7시 끝나고 네. 바로 좀 진행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실적이 좀 중요합니다. 그쵸. 제가 실적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네. 실적 차별화되기 때문에 1분기 추가적으로. 업종별 실적 호전 업종 중에서 관심을 갖 실적 호전 종목,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주제로 해서 네. 진행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말고도 또 다른 힌트들도 많이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